안녕하세요. 퍼스널 스마일 디자이너 소피입니다. 다들 팔자주름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봐도 팔자주름과 관련된 운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운동들이 실제 팔자주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인터넷상에 많이 회자되는 팔자 운동의 실제 운동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야기에 앞서 사실 팔자주름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운동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다만 팔자주름이 생긴 원인에 따라 어떤 운동은 보조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반면 어떤 운동은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줄 수가 있어요. 팔자주름 운동 효과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팔자주름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팔자주름이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나이가 어릴 때부터 가만히 있어도 넓게 생기는 팔자주름은 타고난 골격이나 지방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덧니나 돌출입, 특히 잇몸뼈 돌출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팔자주름 부위가 꺼져 보이게 되고요. 아니면 여기 코 옆쪽뼈가 부족한 경우에도 여기 팔자주름이 깊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골격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면 어떤 근육 운동이나 마사지로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해요. 돌출이나 덧니가 문제라면 교정을 통해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요. 특히 잇몸뼈 돌출일 경우에는 여기 송곳니 부위, 팔자주름 아래쪽 잇몸뼈가 나와 있는데 이 치아 뿌리를 뒤로 넣어주면 주위 치조골도 같이 들어가면서 팔자주름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반면 코 옆 뼈가 꺼져 생긴 팔자주름은 치료가 조금 까다로워요. 흔히 필러를 생각하는데 이 필러는 고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주위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직이 생긴 팔자주름 위쪽으로 필러가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이 볼 쪽이 더 뚱뚱해 보이면서 팔자주름이 더 깊어 보일 수가 있어요. 코 옆 뼈가 꺼져서 생긴 팔자주름의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은 이 영상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간단히 넘어가겠는데요. 만약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되신다면 성형외과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조직이 문제라면 팔자주름 부위에 지방이 얕거나 아닌 반대로 팔자주름 위쪽, 볼 쪽 살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팔자주름이 깊어 보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과도한 볼살이 원인인 경우에 이 팔자주름을 얼굴 근육 운동으로 개선하기는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얼굴 운동을 통해서 얼굴 살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얼굴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양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얼굴에 탄력을 주는 효과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평소 얼굴이 잘 붓고 셀룰라이트가 많아서 얼굴에 울퉁불퉁한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마사지를 통해서 붓기를 빼고 셀룰라이트를 제거하는 효과를 줄 수는 있어요. 덧붙여서 짜게 먹는다라든지 수면이 불규칙한 경우에도 얼굴이 붓기하고 셀룰라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평소 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팔자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골격적이거나 연조직의 문제가 아닌 웃을 때 생기는 팔자주름은 기능주름이에요. 웃으면 위 입술을 올리는 근육이 수축되면서 중안면부가 짧아지게 되는데요. 그때 남는 살들이 접히면서 생기는 주름이 팔자주름인 거죠. 그래서 팔자주름은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에게도 생기는 거고요. 이런 주름은 자연스러운 주름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는 없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런 접힘이 계속되다 보면 이 팔자주름을 따라서 얇고 좁은 실금 같은 선이 생기게 되어요. 우리 팔꿈치 안쪽의 주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생기지만 이 생기는 정도는 이 엘라스틴이라든지 콜라겐과 같은 피부 탄성과 관련이 많아요. 피부가 얇거나 지방이 적은 경우, 피부 탄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잘 생기는데요. 백인들이 흑인보다 이런 잔주름이 여러 겹으로 많이 생기는 것도 타고난 피부 탄력의 차이 때문이에요. 이런 실주름은 피부 탄력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얼굴 운동을 통해 개선을 기대하기보다는 피부 탄력에 신경 써주는 것이 좋아요. 평소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보습제를 잘 발라주시고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햇볕에 많이 노출되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많이 변형되므로 선크림 꼬박 바르고 양산도 많이 애용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실주름 때문에 자주 웃으면 팔자주름이 깊어지니 웃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웃지 않으면 팔자주름이 안 생길까요? 아니에요. 사실 심리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팔자주름은 웃지 않아서 생기는 팔자주름이에요. 얼굴 앞볼 쪽에 있는 근육은 위 입술을 올리는 근육인데요. 우리가 웃을 때 활성이 돼요. 근데 우리가 웃지 않게 되면 이 근육이 퇴축돼서 앞볼 쪽, 이 중안면부가 꺼지게 되고 남는 살이 처지면서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죠. 이런 노화에 깊어지는 팔자주름은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웃음 근육 운동 중에서 이렇게 흥 하고 앞볼을 올려주는 근육 운동이 도움이 돼요. 이 운동은 앞광대 부위 근육이 강화가 되면서 앞볼 쪽에 볼륨도 주고 동시에 이거는 리프팅 근육이기 때문에 얼굴을 위로 올리는 탄력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원리이죠. 운동 방법은 이전 영상들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앞볼에 이렇게 손을 올린 상태에서 입술 중앙을 위로 하고 올려주면 되세요. 이때 중요한 건 입술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 앞볼이 위로 탄탄하게 올라가는 것을 느끼셔야 되고요.
그런데 간혹 댓글로 이 운동을 하면 오히려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이 근육을 쓰는 게 아니고 하루에 5분 이 정도 운동하는 것만으로 팔자주름이 그렇게 깊어지는 걸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걱정되신다면 이 운동하실 때 팔자주름 위 앞볼을 같이 올려주세요. 이게 살이 접혀서 생기는 기능주름이기 때문에 앞볼 운동할 때 앞볼살을 같이 올려주시면 기능주름이 생기는 건 방지하면서 근육 운동 효과는 동일하게 볼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원인인데 평소 위 입술을 이렇게 올리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하루 중에 웃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웃는 걸로 팔자주름이 아주 깊어지는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평소 표정 습관이 기본적으로 여기 항상 올라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위 입술을 올리는 근육도 기본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계속 이 근육이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팔자주름도 계속 긴장이 되면서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죠. 이렇게 근육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경우 하기 좋은 운동이 이 입술을 앞으로 내밀어서 뽀뽀해주는 운동이라든지 안 그러면 볼 안에 바람을 불어주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하면 과도하게 힘이 들어간 입술을 올리는 근육에 힘을 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입술 중앙을 위로 올리는 근육은 굉장히 소중한 근육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여기가 과도하게 발달한 경우보다는 오히려 덜 발달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특히 너무 자주 이 운동을 하면 이 입술 주위에 잔주름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평소 본인 표정이 이렇게 피하면서 입꼬리를 올리는 습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 운동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인터넷에 이렇게 손으로 피부를 잡아당겨서 팔자주름을 펴는 운동, 스트레칭도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잡아당기는 순간에는 살이 위로 올라가면서 팔자주름이 얕아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당긴다고 피부가 따라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잔주름이 생길 수도 있고요. 피부를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힘을 줄 수 있는 건 근육밖에 없어요. 그러니 처져서 생긴 팔자주름이 신경 쓰이신다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앞볼 강화 운동을 하면서 이 팔자주름 위쪽 살을 올려주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요. 팔자주름을 예방하는데 아에 이 오 우 이 운동도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잘 안 쓰는 근육이나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서 얼굴의 붓기를 약간 풀어주는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평소 계속한다고 팔자주름이 개선되는 효과까지 기대하기 힘들지만 무표정한 근육을 풀어준다든지 얼굴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 개념으로 해주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혀로 팔자주름 부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밀어주는 것이 효과가 있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입술을 올리는 근육에 힘을 빼는 것과 입 주위 근육에 긴장을 풀어주는 정도의 효과로 만든 운동 같은데요. 아에이오처럼 보조적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팔자주름이 개선되는 걸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팔자주름을 걱정하시지만 실제 팔자주름이 깊어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일 때는 그 사람이 웃지 않을 때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 SG 워너비가 다 같이 모여서 노래하는 걸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이석훈 씨가 그 상큼한 웃음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이석훈 씨가 젊어 보이고 상큼해 보인 이유는 얼굴에 주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미소가 굉장히 어린 미소였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 얼굴을 볼 때 얼굴 표정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제 웃고 있을 때는 그 사람 얼굴에서 보이는 주름은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아요. 반면 어두운 표정에서 보이는 주름은 그 자체만으로 좋지 않은 표정으로 인지돼서 부정적인 인상을 강화한다고 해요. 그러니 평소 팔자주름 신경 쓰지 마시고 더 많이 자주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팔자주름 운동부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각자 팔자주름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 근육이 움직이는 걸 봐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상담이 어렵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 외 평소 궁금하신 얼굴 운동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모아서 또 새로운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깨 내리고 턱밑 조이고 광대 스마일 안녕!